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도 비 오는 소리가 나면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빨래도 걷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싶을 때는 잠을 깨웁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잠을 안 깨우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잠이 안 와서 잠못 귀찮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딱해요. 우리 정신과에서 참 많이 만나게 되는 환자들이 만성 불면증 환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한 20 내지 30%의 인구가 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느냐. 그동안 뭐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되게 이제 우리가 잠이 안 오면은 수면제부터 찾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인지행동요법이라는 것이 이걸 약하고는 관계없이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해 보자는 게 되게 정신과 의사들은 이 방법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면제라는 것은요,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이 수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인지행동요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슬립 온셋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 가지 않습니까? 잠자리 가면은 되게 이제 자야 되겠다. 눈을 감고 불을 끄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대개 한 20분쯤이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슬립 온셋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에 한 20분쯤 있어야지 이제 잠이 오게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데 이 불면증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20분을 못 기다려요. 한 10분만 지났는데도 마치 1시간이나 지난 듯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수면제를 툭 틀어먹고 근데 보면 실제로 10분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기까지는 한 20분이 걸린다. 그러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잠이 올 텐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막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러면 수면제를 털어먹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알람을 2개로 맞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은 아침에 막 엄마와 뭐 거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깨워놓고 나면 또 자고 이제 깨지시면서 가보면 한잠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잠을 깨울 때는요, 수면은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면 깊이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있을 때가 잠을 깨기가 쉬워요. 그러나 막 코를 골고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는 좀처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단계 지나서 4단계로 넘어가는 그때가 우리가 REM 수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수면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눈동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Rapid Eye Movement이라고 그래서 REM 수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REM 수면은 이 수면의 깊이는 굉장히 얕습니다. 1기 수면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얕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REM 수면에 있을 때 쉽게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이 굉장히 깊이 들었을 때는요, 이 델타 웨이브라고 수면 깊이가 굉장히 아주 곡선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뭐 코를 골고 자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REM 수면 때는 우리가 밤에 자다가 1시간 반, 한 100분을 주기로 해서 8시간 동안에 4번 내지 5번을 이런 큰 곡선을 그리고 수면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제는 잠을 깰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REM 수면이 많아지고 새벽에 꿈이 많아집니다. 새벽 되면은요, 좀 개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초저녁 자면 굉장히 깊은 잠이죠. 그때 이제 델타 웨이브라고 아주 곡선이 크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제 새벽으로 갈수록 수면 깊이는 얕아집니다. 그게 REM 수면 때가 1기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REM 수면 때 깨우면은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람을 쓰지 않으면은 내가 못 일어난다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2단계로 첫 번째 알람은 6시 40분에 깨웁니다.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뭐 아직도 3기, 4기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아직도 졸린 상태죠. 그러나 자극을 줬으니까 일단은 이제 잠은 깨죠. 그러면 이제 REM 수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6시 40분에 깨었다가 7시에 깨야 되는 20분 뒤에 두 번째 알람을 울리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REM 수면에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확실히 잠을 잘 깨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아침에 각성 시간부터 잘 좀 조율을 해야지 이 24시간 아주 규칙적인 수면을 자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눈을 뜨면은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해야 되니까 피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아침 햇살을 쬐게 들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침에는 각성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침에는요, 방에 들어가지 말고 샤워를 하라고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특히 샤워를 할 때는 이 뒤에 목덜미 여기를 정말 많이 압을 강하게 해서, 그러면 이제 잠이 벌쩍 깨게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상향성 뇌망양체라고, 이 RAS 의사들이 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요 망양체라고 자극이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도 비 오는 소리가 나면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주부들은 빨래도 걷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깊은 잠에 들어가지가 않고, 이게 좀 중요하다 싶을 때는 이 뇌망양체가 자극이 돼서 잠을 깨웁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잠을 안 깨우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자극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숙면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소위 문지기 역할, 수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상행성 뇌망양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게 식사도 저녁에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녁에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늦게는 식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 비만 방지 효과를 위해서는 잘 씹어 먹어야지 된다. 우리 잘 씹어 먹으면은 이 세로토닌 신경은 바로 이 목덜미 뒤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토닌 신경이 각성신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성신경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저녁에 자면은 멜라토닌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수면 호르몬은 세로토닌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되 너무 땀을 흘리고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운동, 그래야지 잠이 잘 오지, 땀을 흘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저녁 식사와 각성 물질인 올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건 시상하부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게 저녁 식사를 안 하면은 올렉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식욕을 자극을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배고픈 동물이 잠이 안 들잖아요. 오히려 올렉신이 분비가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체온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렉신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동물이 배가 고플 때, 배고픈 동물은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배고플 때 방해를 하면 주인도 물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올렉신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렉신은 배가 고플 때는 저녁을 안 먹으면은 식욕이 굉장히 증가하고, 그러고 잠이 오지 않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식사를 굶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하다. 되게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꼭 하려고 그러면 저녁을 한 6시나 7시 먹고 아침을 6시나 7시에 먹으면은 그동안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 12시간을 공복 상태로 지내가면은 굉장히 그 위에 휴식도 줄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를 굶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